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아주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헬로윈데이에 그렇게 열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런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술에 우리가 너무 노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은 통화정책 전환에 임박해 있고요. 중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점점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보합이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3%, 현재 미국장은 금요일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XOXL이 마이너스 11%인데요. 지금도 하락하고 있어서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6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외국인은 2,300억을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자 압박 기호사끼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곧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전환 전에 금, 은, 비트코인을 사전에 매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날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중단한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다시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해서 곡물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먹는 거 갖고 자꾸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영국 국민들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73%의 동의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지지가 41%로 급감했답니다. 아무래도 물가 인상으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마음의 동요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은 누구라도 같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경쟁 관계에서 모처럼 만에 외무부 장관들이 통화를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돌리는 것은 중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세계는 미중 협력을 기대한다며 미 측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 중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양국 관계의 기반을 탐색하길 원한다고 말했답니다. 이는 다음 달 열리는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염두한 사전통화인데요. G20 때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반도체 수출 규제도 좀 풀고 전기차 인플레이션법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은 중국 헝다그룹이 부동산 사업에서 전기차 사업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고요. 배터리는 링더스 다이 거를 사용하고요. 부품은 보시에서 공급받는답니다. 전기차 케이스를 누가 만들건 간에 결국은 핵심 부품인 2차 전지는 CATL이 납품합니다. CATL의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중국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1000대분 한정 판매한다 그러는데요. 판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00만원이고요. 반도체는 미국의 퀄컴과 엔비디아 제품을 장착했고요. 1000대분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내년 3분기에 인도할 예정이랍니다. 배터리는 역시나 CATL이 생산한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며 항속거리는 600km로 알려졌답니다. 자율주행이 몇 단계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레벨 3 정도라고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보합이었어요. 오늘 도지 캔들이 발생했는데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내일 오전장에 국내 차이나 전기차의 상승으로 소폭 반영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기사는 중국 관련 안 좋은 기사들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서는 지난 4월에서 5월 코로나19 봉쇄가 단행된 후 외국인과 현지 부유층이 잇따라 짐을 싸면서 현지 주택 월세가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부유한 중국인과 대만인들이
레스토랑, 호텔 등 현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며 현금화하고 있다 그러고요. 상하이는 지난 봄 봉쇄는 없다고 누차 강조하다가 일주일 정도만 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봉쇄는 2달간 이어졌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중국 최고 부자 도시인 상하이 주민들이 식량과 필수품 부족 상태에 직면했고, 당국의 검열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빗속에도 불구하고 10시간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뉴스인데요. 이로 인해 11월 아이폰 생산량이 30%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폭스콘 쪽에서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시급을 36%나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계속 자리를 이탈하고 있답니다. 폭스콘 공장 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갇힐 것을 염려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당국의 봉쇄 여파로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다시 위축했다는데요. 소비 심리에 대한 위축이고요.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률도 위축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도시를 봉쇄할 때마다 구매 관리 지수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500명을 돌파해서 80일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고요. 홍콩 경제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위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당장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중국의 도시 봉쇄가 풀리고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잘 참아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